안녕하세요. 글 쓰는 구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제가 어떤 콘텐츠로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하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의 삶 또는 프리랜서의 일상 또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몇 개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남겨주신 질문은 요거였어요. 프리랜서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저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특히나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뭔가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회사에서는 좀 잘 다녔고 직장 생활은 조금 나쁘지 않게 했는데 프리랜서로서 내 업을 가지고 나라는 브랜드 또는 이제 나만의 뭔가 천직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이 프리랜서를 하면 좋을지, 프리랜서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고 나면 주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업무를 찾아서 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지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다 보면 뭐 1, 4분기가 가고 2, 4분기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급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주체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식의 데이터, 노하우들이 좀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직장 밖에서 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나한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재밌는 뭐 프로젝트를 기획해가지고 한번 해봐. 여름까지.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도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고, 그다음에 짜고, 그다음 뭐 제안서를 내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 모두 나의 몫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이 주는 일을 성실하게 맞춰서 잘 완수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것들을 남들이 뭔가 이렇게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아니면 닥달하지 않아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꾸로 회사 다닐 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데도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비 모드로 조금 변환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그래 눈 떴으니까 밥 먹어. 밥 먹었으니까 출근해. 출근해. 가서 일을 해. 그다음에 이거를 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수는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를 갉아먹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이 직장 다닐 때도 굉장히 많아서 주말에 그런 것들을 많이 벌리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향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뭔가 머릿속에 나 이번에 사람들이랑 여름이니까 특집으로 뭔가 약간 으스스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모임을 하고 싶다. 기획을 하면 바로 실천을 옮기고 그다음에 모객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의 패턴, 하는 패턴들이 이게 프리랜서로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이 뭔가 거리를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이제 완수하는 거. 이러한 주체적인 능력, 내가 뭔가 주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벌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프리랜서의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시키지 않은 일인데 하고 싶은 게 좀 많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랜서 요 타입에 굉장히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회사 다닐 때는 욕을 좀 많이 먹거든요. 뭐 나댄다, 가만히 있어라, 중간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때문에 거꾸로 프리랜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
요거는 아마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직업인 줄 알았는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프리랜서에게 어울린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라는 게 모든 것이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콜라보를 해야 되거나 계약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뭐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업과 함께 계약을 맺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 주체로 뭔가를 하지만 그거를 참석하시는 분들과의 이것도 또 다른 약속이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 무조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회사나 직장 다닐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뭔가 하루 쉰다.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쉰다 했을 때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책임감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회사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직장인으로도 저도 끝까지 남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다만 프리랜서는 나를 대체한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심하게 아파. 근데 오늘 뭔가 강의가 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수강생들한테 문자나 연락을 돌려서 미루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정말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막 지금 막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강의를 연기하거나 오늘 사정이 있어서 쉰다거나 휴강이나 연강에 대한 공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던 그 날도 퇴원을 하고 바로 제가 이제 수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가니까 사람들이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좀 믿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강의할 때는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꼭 지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다음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해. 자꾸만 약속을 어겨. 그러면 다음번에 연락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인품을 갖췄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진로 강의도 조금 가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안 가는데 재작년까지는 조금 많이 가던 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직군들이 쭉 있는데 저 말고 PD의 직군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오신다는 말씀도 없고 전화기를 꺼두셨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PD분이 들어가셔야 될 반에 학생들이 좀 모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 직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펑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1, 2분 안에 PD라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모시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당자 분이 기자가 그래도 방송이랑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PD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합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몹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일지망으로 PD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써냈는데 그분이 안 오시고 기자 수업을 듣게 되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일지망에 PD를 쓰고 이지망에 기자를 썼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두 번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잘못도 아닌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해요. PD분을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와서 실망하셨죠? 대신에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제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두 번 다시 섭외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사적으로 아는 분이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책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루 아프면 쉬어도 되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누굴 대신 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실례로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 약속을 어기시면 저는 두 번 다시 일을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 능력이 굉장히 프리랜서로서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옛말이 됐고 5년, 3년 주기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예술가분들, 그다음에 1인 기업가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시는데 사실 이 일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소문이 나고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 그러면 경쟁자분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경쟁자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저와 겹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어느 구역에서 무슨 요일에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진행을 하면 아는 사람은 서로서로 약간 피해서 해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연차가 됐지만 이 사람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아, 이렇게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정말 비슷하게 계속 강의를 하거나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반응이 조금 시들해지는 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차렸는데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적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주변에 다른 매장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동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조금 읽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쓰지만 그게 어쩔 때는 페이스북이었다가 어쩔 때는 블로그였다가 어쩔 때는 인스타그램이었다가 어쩔 때는 유튜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계시고 대처를 하셔야지만이 계속 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이 조금 많이 받는 직군인 만큼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하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능력은 꼭 필요하고요. 근데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세 번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대응하는 그런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노력이 연차가 될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 사실 회사 내에서는 연차가 쌓이면은 관리직급으로 가게 되고 연봉도 오르게 되고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일을 이렇게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이나 뭐 자영업이나 뭐 예술 같은 걸로 하실 때는 직군이 쌓인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들이 사실 크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좀 쌓일수록 내가 조금 뭔가 나태해질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외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조금 캐치를 해서 읽어내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하게 뉴스레터 같은 것들도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틈틈이 많이 챙겨보고요. 책도 읽고 그다음에 어리신 분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조금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은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만약에 이게 있다 하시면은 적합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들이 좀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면 프리랜서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필수 한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로 조금 일을 해보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 내가 과연 프리랜서에 적합한 사람인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또는 내가 키우고 싶은 능력인지 또는 나에게 적합한 항목들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리랜서 세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